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9장. 19장은 수양연구 취사의 대지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공고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고를 버림이 그 대지니라. 본문에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고를 버림을 그 대지니라.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고를 버림이 그 대지니라.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취기 중정, 사기 사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새는 한문을 잘 안 치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럼 매우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문 그대로 써요. 우리나라는 너무 한글을 너무 주장하는 거야. 한문을 너무 주장하는 거야. 한글을. 그래가지고 한문을 자기 이름도 못 쓴다니까. 근데 우리 소리글은 소리글이지만은 어원이 한문에서 나왔어요. 한문으로 이름도 한문으로 지어가지고 한글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한문을 무시해버리고 한글만 주장하면 되나요, 그것이?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취기 중정, 사기 사곡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해 놔봐도 이런 맛이 안 나요. 아시겠죠? 천지연기 아심정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만 하자. 근데 그런 주문을 한글로 번역해 놔봐요. 그런 맛이 나겠는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글 주장하는 분들은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 이름도 한문으로 쓸 줄 모르는데 한문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다 한글로 하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중도에 맞아야지. 중도에 벗어나서 이것저것을 치우쳐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대중이 말하기를 중정처럼 모호한 말이 없다. 중정, 가운데 자리, 중도를 지켜라. 그 중도같이 어려운 말이 없다. 그런 말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정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 또 분수에 맞게 해라. 그 분수도 참 어려운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분수, 중정, 중도를 지켜라. 그 말은 우수하되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중도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잘 어려워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정이라는 말은 척수나 중량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중간, 이게 중거, 그렇지? 중량 100kg하고 0g하고 중간은 50g 이렇게, 응? 무게의 중간, 이 척수 중간, 이 중간이 딱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중간이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정이라는 말은 그런 중간의 뜻이 아니고 일이 잘 되고 넉넉할 때 잘 안 될 일을 생각하며, 일이 잘 되고 넉넉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일도 잘 되고 그럴 때 있죠. 나는 이제 우리 옥타우님이 그런 때라고 하게요. 저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도 모든 것이 행복일 뿐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뭘 고개를 흔들어. 내가 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 일이 넉넉하고 잘 될 때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뭘 준비하나?
잘 안 되고 넉넉하지 못할 때가 돌아온다. 그걸 미리 준비해요. 아시겠죠? 그것이 중도다 그 말이에요. 중도예요. 지금 현재 받는 것에 딱 잘라서 중간 이것이 아니고 중도라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이것에 이 반대 것이 더 돌아온다. 내가 지금 역경과 혼란 속에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잘 표준을 세워. 그러면 중도가 생겨. 그 혼란과 고난 속에 빠지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이 중도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 양변, 두 가지 양변이 있는데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는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이쪽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 끝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도라는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이것을 잃지 않는 그 정신 잘 맞춰가는 희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도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중도 정신이다. 그러면 중도라는 말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중도가 꼭 중간을 잡으려고 하니까 애매모호하지. 그렇게 여분 있게 중도를 잡으면 모호하지 않다 그 말이죠. 분수란 말도 그래요. 분수란 말은 자기의 지견이나 능력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변함없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력.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지량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체험 실력으로 뭘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을 분수라고 그래요. 어렵게 살면서도 풍요하게 살면서도 자기 분수는 분수대로 딱 있어요. 그 분에 맞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욕심이 들면 자기 능력과 자기 지량과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럼 분수를 벗어나는 것이죠. 가령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충분히 자기 체력과 자기 실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게을러 갖고. 남한테 미루고. 남이 하겠지. 안 해버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솔선해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익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안 해버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면 다 청소를 안 해요. 청소를 안 해. 그 청소 누가 할 겁니까? 하는 사람만 하죠. 하는 사람만 해요. 청소는 누가 하니까? 이 상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여름에 그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쓰레기차에 실어주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나는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차에 뒤에 이게 엄매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이고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쓰레기 버릴 때 말이죠. 좀 촘촘하게 잘해서 버릴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버리거든요. 자기 편의대로 버려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버리는 사람 따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버려버려요. 그것을 수고하려면 얼마나 수고로운지 짜증나는 일이 아닌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이건 비근한 예로 사소한 일을 들어서 말했지만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큰 일, 작은 일 간에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이 공중사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중사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하는 거, 그게 분수에 맞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없는 거,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을 욕심대로 또 불만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런 안으로 생각나는 그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하면 분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돌아오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분이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돌아온 환경과 그런 것이 항상 분이 있어. 자기에게 돌아온 분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보면요. 부유한 사람에 태어난 사람이 가난해져 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 태어난 사람이 부유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죠. 분수를 잘 못 지키면 부유한 사람에 태어나서도 가난해지고 분수를 잘 지키면 가난해진 새에 태어나서도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분이에요. 분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의 환경을 잘 이해해가지고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힘의 걸 쫓아서 잘 하는 거 그게 분에 맞는 것이죠. 그죠? 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그때의 상황 이것이 자기의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가는 거. 그러면 분을 알아서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정으로 취사하려면 마음이 사국에 어둡거나 끌리거나 요란하면 안 되죠. 사국이라는 거는 말은 사는 삿되다 이 말이고 곡은 삐뚤어졌다 이 말이요. 삐뚤어졌어. 그 사곡 정로가 아닌 것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사곡이라고 그래요. 사곡이란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도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곡이라는 말이. 순경과 역경의 환경에 처하여 또는 재생명리의 경계에 처하여 요행과 유혹에 현혹하는 사사한 마음. 그 있죠? 사곡이라고 할 때 사는 재생명리에 또 요행 또 유혹 이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삿된 마음이요. 사사한 마음이요. 그 다음에 한편에 편착심을 두어. 그러면 바르게 가지 아니고 그쪽으로 굽어가. 편착을 하면요. 마음이 행동이 그쪽으로 굽어가. 묶여가 버려. 그게 곡이요. 곡. 반드시 못 가. 휘어져 가. 사곡이죠. 이게 마음가운데 사곡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욕심이 있거나 편착심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말이죠. 중정을 행할 수가 없죠. 사고 있으면. 이게 길들이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모든 것이 길들이기 따라 달라요. 응? 지금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반성해 보면요. 전부 자기가 길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전부 처음에 조금씩 무엇인가에 자꾸 길들여 봤기 때문에 그 길들인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쉬운 말로 8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못 고쳐. 한번 길들여진 것은 참 못 고쳐. 2참, 4참이 아니면 못 고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로 원망하지 말고 길들여진 것을 잘 고쳐줄 알아야 돼.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대로 살아온 걸음 자취요. 그것이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된 것은 그만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는데, 영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다 길들여진 혜택이지.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전부 길들이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곡으로, 욕심 나는 대로, 무엇을 욕심 나는 대로, 뭘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길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 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이게 사곡이요. 사는 욕심 내는 대로.
그건 끌리는 대로.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 중정의 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중정이 되지 못해요. 그런 말씀들이야, 다. 사이다 병마개를 따면 어째요? 그러죠. 보글보글 나와요. 볶음이. 사이다 병마개를 툭 따면 볶음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 기운으로. 부글부글 일어나죠. 조금 지나면 어째요? 볶음이 쫙 가라앉죠? 그 바른 이치로 돌아가요. 그러듯이요. 사람이 경계를 당하면요, 부글부글 해요. 아시겠죠? 그것이 욕심, 끌림이에요. 욕심, 끌림이에요. 첫 술은 독호돼요. 제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교도 회장님이 도계를 했어. 술 만드는 공장이요. 근데 감상 담으실 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술을 담아갖고 첫 술은 제일 좋은 술인데 그 내버린대요. 첫 술 제일 좋은 술은 토크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내버려. 그 다음에 따는 술이 이제 약주고 그 다음에 따는 술이 이제 막걸리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는데 그 첫 것은 독해. 아시겠죠? 사이다 따서 이게 부글부글한 그 좋은 것이 아니야. 알겠죠? 경계를 당해서 첫 마음, 그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러죠? 경계를 당해서 첫 마음, 그거는 욕심이나 끌리는 마음이나 이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나오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딱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그거예요.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딱 가라앉아서 우선 딱 멈추고 가라앉히고 생각해서 딱 중도를 맞춰서 취사하라. 그 말씀이거든. 다음 제20장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에 대한 본문이신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20장 말씀하시기를 3대력 공부에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뿔이 든든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채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 우주의 그 천지 만물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 또 형상 없는 이기의 세계로 조성되었지요. 이 무형적인 사물의 세계를 현상계라 그래요. 무형적인 사물의 세계를 현상계 또는 양계 그렇게 말을 해요. 잘 아시죠? 또 이 영성적인 이기의 세계, 영성적인 이기의 세계를 진리계 또는 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진리계의 기운과 이치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진리계의 그 이기가 작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계의 이기가, 이치와 기운이 뒷받침되어야 현실계의 모든 사물은 그 모양과 생태를 가지고 생성할 수가 있지, 이기를 떠나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런 관계죠. 그 사물과 진리는 표리의 관계일 뿐이지 실은 하나의 실체예요. 그런데 진리계는 정의 세계죠. 고요한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은 고요한 세계예요.
정의 세계, 진리 세계는 정의 세계라, 또 현상계는 동의 세계, 동의 세계요. 진리계는 저축된 이기의 세계라 한다면 현상계는 활용하는 사물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이런 천지의 닮은 꼴로 그대로 본받아 태어났죠. 육체와 이 형상이 있는 육체하고 형상 없는 정신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동의 바탕이 되고, 육체는 동의 바탕이 돼야, 정신은 정의 바탕이 되어서, 동과 정 아시죠?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정은 부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동의 바탕이 되고 정신은 정의 바탕이 되어서 정신은 주가 되고 육체는 종이 되며 주와 종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이 바탕이 된 정신작용에 쌓인 그런 그 3대력을 저축 3대력이라 하고, 정이 바탕이 된 그런 3대력, 그를 저축 3대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이 바탕이 된 육체의 생활에 쌓인 그런 3대력을 활용 3대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알겠죠? 정신 바탕에 쌓인 3대력, 육신 생활에 쌓인 3대력, 이렇게 해서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으로 나뉘어진다. 그런 뜻인데, 본문에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본문에 의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합니다. 본문에 3대력 공부에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3대력이라는 것은,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3대력이라 하는 것은 본래 하나죠. 본래 하나인데, 그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하고, 그 특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해요. 동정간에 살고 있어. 이 공부도 동할 때 공부하고 정할 때 공부는 서로 둘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래 마음은 동정이 없으나 이 육신에 동정이 있게 돼서 동할 때 공부하고 정할 때 공부가 서로 나눠지게 됐어요. 지난 17장에서 배우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고 끌리지 않는가의 번수를 대조하여 수양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그렇게 배웠죠. 그와 같이 공부길이 두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정할 때와 동할 때의 공부 표준이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하나로 통일된 공부를 할 것인가. 정할 때 공부가 3대력 공부가 따로 있고 동할 때 3대력 공부가 따로 있는데 마음의 3대력은 하나라다 말. 그렇다면 마음의 3대력 공부를 정장해 가려면 이 동할 때 3대력 공부와 정할 때 3대력 공부를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킬 거냐. 그것이 오늘 공부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제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이 말씀은 저축 3대력이라는 것은 육군이 정할 때가 있죠. 육군이 활동을 안 해. 그 어느 때냐 하면은
그때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뭘 하나요? 좌선, 연불, 독경, 또 명상 그런 등 공부가 있죠. 정할 때 공부. 그런 공부로서 본회를 비우고 청정한 일념을 양성해서 수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3대력을 이룰 때 이를 저축 3대력이라 한다. 수양력을 중심으로 한 3대력. 아시겠죠? 몸이 정할 때 공부로서 좌선, 연불, 또 명상, 또 독경 이런 그 수양 과목으로 3대력을 쌓는데 이 3대력 공부는 정할 때 3대력 공부는 이를 저축 3대력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양을 중심으로 한 3대력 공부가 저축 3대력 공부이다. 수양을 중심으로 한 3대력 공부는 무슨 3대력이 그런 3대력 공부가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누가 수양력을 중심으로 3대력을 쌓고자 희망하는가? 그거는 내가 열반 후에 천상계에 태어나서 천인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아시겠죠? 인간계로 다시 안 오고. 그런 사람은 수양력을 중심으로 한 3대력 쌓기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전력을 기울여.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저축 3대력에 힘쓰는가 하면은 영통. 우리가 영통, 도통, 법통 이 3통을 대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306통을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은 이 통함을 세 가지로 줄이셨어. 영통, 도통, 법통 있는데 그 중에 영통에 공을 많이 들이는 사람, 도통, 법통보다도 영통에 공을 많이 들이는 분, 그 수행자가 이 저축 3대력에 힘을 더 많이 써요. 힘을 많이 써.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이 무슨 말인 거니? 빙산을 오라고 생각한다면 5분의 1은 바다 위로 떠 있고 5분의 4는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빙산 조그만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거 이것은 약과다. 속에 엄청난 것이 더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 같아. 저축 3대력은 속에 들어앉았어. 활용 3대력은 바다 위로 나온 것 같고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빙산이 이 균형을 잃지 않고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고. 그와 같이 활용 3대력보다 저축 3대력이 그만큼 숨어져 있는 3대력이 강해야 수행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수행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복숭아 나무를 한 6년간 다루는데 거름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면은 복숭아 제일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가지 바로 아래를 파요 이렇게. 복숭아 나무 이만큼 있으면 가지를 쭉 가양을 이렇게 판다니까 거기다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복숭아 가지가 난만큼 뿌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세근에다가 거름을 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떨어진 자리다 줘. 그러면 세근이 뻗어나오면서 그럼 다 빨아먹어가. 그런 이치같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깊이 묻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같이 활용 3대력과 저축 3대력을 잘 중도에 맞게 활용할 줄 알아야 그 수행자로서 본문사를 다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보이는 부면보다도
보이지 않는 분면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존한단 말씀이죠.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 역시 서로 균형 있게 발달하여야 되는 것이지, 불균형하게 저축 3대력만 힘쓴다든지 활용 3대력만 힘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오시는 법문이에요. 양자를 두루 잘 갖춰야 한다. 가령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옛날 얘기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멍석 떠나가는 줄 모른다고. 그 얘기 있죠? 이 멍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보리 쌀 넣는 바탕이요. 그 보고 멍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가 와서 떠날래 가는지도 모르고 글만 짚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육상제를 못 얻는 수행자를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3대력도 마찬가지예요. 저축 3대력에만 힘쓰지 말고 활용 3대력에 힘써야 되고, 활용 3대력에만 힘쓰지 말고 저축 3대력에 힘써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활용 3대력이라는 건 뭐냐? 활용 3대력이라는 거는 육군이 동할 때 불공을 잘해야죠. 불공을 잘해요. 또 동할 때 그것을 일기로 써야 내가 잘 동했는지 잘못 동했는지 가늠이 서고 표준이 되어서 잘 시정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야 되고, 또 주의 조행, 요새는요 주의를 잘해야 돼. 또 조행도 잘해야죠. 요새 조행 잘못했다는 큰 야단 나죠. 법적으로 얼마나 고소가 많은가 몰라. 주의도 그래요. 조금만 주의를 안 하면 금방 사고가 나고 생명이 달아나요. 이 주의 조행은 참 근대사회에 굉장한 공부 조건이에요. 일기에 등한하면 안 되는, 일기는 자기 반성이죠. 행동한 것을 고요히 반성해 보아야 잘잘못이 탁 드러나고, 잘잘못이 탁 드러나야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장려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겠어요? 범범하게 살면 안 된다.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표준을 일기가 동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을 들이는 사람은 첫째는 불공을 잘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반성 일기를 잘 써야 되고, 주의 조행을 잘해야 되고, 또 생활도 잘해야죠. 이제 생활 잘못하면 큰일이잖아요. 예.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생활을 잘해야 돼. 생활을 잘해야 돼. 또 사업도 잘해야죠. 사업하기 같이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요? 잘해야죠. 이런 모든 불공, 일기, 주의, 조행, 생활, 사업, 이런 것 등에 잘하고 원만한 정의행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활용 3대력이요. 그래서 활용 3대력은 취사력을 중심으로 한 3대력이요. 아까 저축 3대력은 수양을 중심으로 한 3대력이고, 활용 3대력은 취사력을 중심으로 한 3대력. 3대력이라고 양대 3대력이란 말이에요. 정산 종사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동교당에 가서 잠시 성향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산동교당, 장수교당 이렇게 다니시면서, 산동교당에 가 계실 때가 마치 그 교문 아닌데, 기산 이현도 원로교무님이 남원교당에도 특별히 파견되어 가지고 그 교당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요. 근데 정산님 선생님께서 미령 중에 계시는데, 하루는 오전에 논을 이렇게 지심을 맨다고 그러는데, 논에 풀이 났을 때 풀 매는 작업 있잖아요. 지금은 우렁이가 풀을 다 매지만, 지금은 그때는 다 손으로 이렇게 맸어요. 홈이 오고. 그 풀매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아침에 기사님이.
나갔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뭐 했겠어요? 누구냐? 최복주아님. 그때 이제 감원으로 최복주아님이 감원이신데, 점심때가 되어도 안 돌아오시니까 최복주아님이 논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기사님이 논두렁에서 좌선하고 있더래. 불은 안 메고. 그래서 이제 막 큰 소리로 뭐라 해놓고 와서 정산정산님께 고했어. 기사는, 그때는 기산이 아니죠. 기사는 눈은 안 메고 오전 내내 좌선만 하고 앉았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기사님이 돌아왔단 말씀이죠. 돌아와서 마루에 앉아 계시는 정산정사님 극진히 인사를 올리니까 절을 안 받으시더래요. 안 받으시고 꾸중 울으시는 거예요. 너는 돌멩이하고 저 나무하고, 그 돌멩이하고 나무는 평생을 앉아 있잖아요. 그 붙여대는 거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중을 하셨어. 이게 인사도 안 받고 꾸중을 하니까 큰 꾸중이에요. 꾸중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냈는데 그날은 또 이제 반일을 했어. 그저 문전 옥답이라고 그 문전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오셨더랍니다. 정사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어. 문전 옥답 문 앞에 있으니까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셨는데 부르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물으시더랍니다. 응? 물으셔. 성인의 가르침이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막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저 일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대. 예, 옳다. 그러시더래. 옳다. 내 말이 옳다. 일할 때는 일심으로 일심으로 하는 것이 공부니라.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저보고 엊그제 해요. 기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좀 마침 잘 됐다. 오늘 내가 서너 보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성현의 말씀은 딱 짝이 맞아. 일할 때, 좌선만 하고 있을 때 꾸중하시는 것하고, 응? 일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나, 공부를 놓고 하나, 일할 때 공부 쉼없이 일만 하는가, 그걸 한번 딱 가르치신 거야. 그죠? 일할 때는 일할 때 공부가 있어. 일 안 할 때는 일 안 할 때 공부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할 때 일에만 사무쳐버리고 또 일 안 할 때 일 안 하는 것에만 묻혀버리면 양자 공부가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삼대력과 화렴당대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물이 종자가 땅에 딱 떨어지면요, 맨 먼저 뭘 하겠어요? 이 식물의 종자가 땅에 떨어지면 종자가 무슨 역할을 제일 먼저 할까요? 싹이 틀 때?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도 항상 하는데, 장수 교무로 있을 때, 거기도 문전옥답이 있어요. 이제 교도님들이 와서 다 메고 씨를 딱 뿌려. 그래 놓고 종자가 이제 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그래요. 물 주어서 잘 키워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이제 물을 열심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나.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하고, 땅이 굳어버렸어, 찰떡같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굳어버렸어. 그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찌 안 나오는가 하고 이제 뜨적거려 보니까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더라고, 이게. 싹이 제일 먼저 내리는 뿌리요. 뿌리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위에 이제 새싹이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걸 봤어. 그와 같이 이 3대력도 저축 3대력이 기본이 되어야 활용 3대력이 되는 것이지, 활용 3대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서로 상자관계,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수양력을 근본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3대력은 저축 3대력이고, 취사를 중심으로 하는 3대력은 활용 3대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축 3대력이 없는 활용 3대력은, 만약 저축 3대력이 기초를 갖추지 못하고 활용 3대력 활용만 하기로 한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허약할 것이고, 또 활용 3대력이 없는 저축 3대력은 그늘에서 큰 나무 같고 결실이 없는 나무 같아서 값이 없다, 약하고 값이 없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 제일 끝에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해설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가 저축 3대력 하면 이제 그 좌선, 또 연불, 또 독경, 또 수시선이라는 용어는 제가 새로 지어낸 용어예요. 수시선. 좌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수시선이에요. 심고도 여기에 속해요. 심고도 저축 3대력에 속해요. 심고. 수시선이라는 것은 무슨 선인가 하면은, 좌선은 정기선으로 새벽이나 밤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선을 닦는 것이 좌선이고, 수시선은 새벽에 좌선 못하는 분도 있어요. 밤에 형편이 좌선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쉬는 시간, 잠시 쉬는 시간, 그때 그냥 선으로 대치하면 좋은데 선으로 대치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휴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선을 닦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쉬는 시간이 좌선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시로 그때 선을 잘 닦으면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또 그 효용성 있는 그런 선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는, 의무적인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요.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또 잘 될 때, 아침 새벽선도 새벽마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잘 되고 잘 못 될 때는 잘 못 되거든요. 수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는 더 잘 되고 잘 안 될 때는 더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이제 해본 사람은 다 공통점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냥 굳이 선을 닦으려고 할 것이 없어요. 차라리 가볍게 운동을 하고 그냥 생활에 하는 것이 낫지, 안 되는 선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병만 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선이 더 중요하다. 잠시 하는 선,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그런 선이 더 중요하고, 그 수시선이 더 깨달음이 강해요. 그런 그 잠깐 하는 선이지만은 선 닦은 후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선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어요. 삼사님 같은 어른은
그 아주 밤중 그 뭐라 그러죠? 근데 그 얼른 이렇게 이제 저도 노인 되었어요. 왜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삼경선 12시에부터 3시까지 그 삼경선 아주 깊은 잠. 그때 도적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도적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때 선을 닦아. 팔사님, 아니, 저 형산 종사님께서 제 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 저한테 하실 말씀 하시려고.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제 방에 계셔.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삼사님은 도시락 하나를 더 준비하시더래요. 준비하셔도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쓸모가 있다고 그러더니 다름 아니고 삼경에 선을 닦고 나면 배고프니까 식사를 그때 하시려고 그런 새거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견성 1호를 받으셨죠. 근데 이 말은 널리 할 말씀은 아닌데 정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새벽에 정기적으로 좌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법이 아니니까 널리 할 말은 아니지만은 좀 독공을 들이는 분은 그렇게 해서 선을 닦는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건 수시선에 속해요. 수시선에 속해요. 언제든지 그때 선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선을 닦는다고 말씀했죠. 선을 닦아. 이것은 좌선하고 무시선하고 그 중간자예요. 그래서 세상사 해보면은 무엇이든지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어. 이 중간이 수시선이라. 그러므로 오늘 그 저축삼대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선, 염불, 심고, 독경, 수시선 이런 등의 공부로 수양을 중심한 삼대력을 저장한 그런 실력을 저축삼대력이라 한다. 오늘 교도 한 분이 질문하기를 여기 와서 그때 질문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기를 다른 분이 오는 방송에서 다른 강사 선생님이 20분 선을 닦으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이제 항의 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다른 제례 전통 불교에서는 하루도 선을 닦으라 그러고 3시간, 4시간도 선을 닦고 그러는데 어째서 원불교 교무님은 20분 선이면 좋거다 그리 말하는가? 그건 맞지 않는 말 같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응답이 이와 같이 선을 꼭 정기적으로 하는 선이 있고 독공을 하기 위해서 선을 닦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닦는 능력, 근기라고 그러죠. 근기 따라서 달라요. 좌선 같은 선을 전혀 닦지 않아도 무지선으로만 해도 항시 쉼 없는 선을 닦는 분도 있고 무지선으로. 그러죠? 능하면 모든 것이 선 아닌 것이 없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해도 그것이 전부 선 아님이 없어. 그렇게 무시선에 달하는 그 분도 계시고 또는 정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딱 단절하고 아주 진경에 사무치는 그런 선을 아주 그 깊이 있는 선을 닦는 분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그 근기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꼭 선이라는 것은 몇 시간만 해서 효력이 나는 건 아니에요. 선을 닦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선을 하면 할수록 선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질 문제가 있어서요. 기질 문제가 있어서 기질이 선하고 잘 안 맞아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질은요, 한 번 안 맞으면 막 비틀어져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 닦는다고 선은 병을 낫는 건데 선을 닦으면서 병을 얻으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 시간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니까
꼭 정해진 시간은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되지만은 꼭 거기에 구애받을 건 없다. 그것이 수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선을 닦아야만 진경에 사무친다. 그런 그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기 따라서 선의 그 효능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게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